아마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 똑같을 텐데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윤석열 선고 기일 지정 관련해서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늦은 오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헌재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여러 쟁점들을 검토 중이다. 뭐 재판관들이 종일 끝장 평의를 통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사방에서 나오는 뭐 예측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8대 0으로 당연히 윤석열이 파면될 거란 믿음은 당연히 모두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중요한 건 이 시점이 언제냐. 지금 여기로 모든 에너지가 몰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번 주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물론 윤석열이 내란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듯이 무슨 관례를 따른다든지 꼭 이럴 필요는 없지 않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헌재만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는 제발 오늘 선고일 지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저 김계몽 씨죠, 정청래 의원을 보면서 휙 고개를 돌리고 저렇게 비웃는 표정이 또 포착이 됐는데요. 야, 참 저런 인간이 변호사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걸 보면 대한민국 어디까지 망가졌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정청래 의원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가 지금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해달라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MBC에서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나왔죠. 종이관, 영연백, 한마디로 시신을 수송하는 가방을 저렇게 대규모로 준비했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 시신 처리를 염두에 두고 한 짓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군 관계자도 창군 이래 관을 사들인 전례가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고, 이건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을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살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시점으로 보더라도 24년 1월 이때 1883개인데 11월, 12월 이 사이에 급증하는 걸 보세요. 11월만 하더라도 1826개에서 갑자기 3000개가 급증합니다. 24년 12월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내란은 12월 3일에 벌어졌죠. 이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영연백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겠냐. 그래서 추미애 의원도 저들은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꼼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을 했던 거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발생해서 그나마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무슨 계몽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오죽했으면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아주 염치 없는 소리를 막 떠들어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안 본다는데 맨날 성적이 들고 나가는 태극기 모독단 세력들끼리는 윤석열을 지켜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거다, 이런 황당한 소리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러한 말도 안 되는 내란 선동 세력들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 진실 이런 무기가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젠 그냥 막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폭도들까지 등판한 거 아닙니까? 저들은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그럼 정치인이란 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보자고요. 일단 홍준표, 국가 혼란은 윤석열과 야당의 쌍방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씨의 얘기는 사실 뭐 디테일하게 볼 것도 없는 게 같은 당 박정훈 씨한테도 노역이 징글징글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그렇게 정치하면 퇴출당한다, 다음에는 분명히 퇴출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에서 또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박정훈은 엉겁결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배신자 앞잡이로 나를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내부 총질로 본인의 몸값을 맨날 키워온 홍준표 씨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젊은 윤석열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젊은 홍준표랑도 똑같다, 가는 데마다 분탕이고 내부 총질이고 이렇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홍준표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나가지고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본인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뭐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만난 적도 없다는 식으로 맨날 거짓말 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카톡이라든지 증거 사진이라든지 따박따박 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 씨는 뭐 더 볼 가치도 없어 보이고요. 이낙연 씨도 사실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 교체가 된다.
저런 식으로 처참하게 발려놓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 대선 때 한동안은 여러 가지 그 포장된 이미지에 속아서 이낙연이란 사람이 민주당 지지율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민낯 그리고 실력, 무능이죠. 그게 다 뽀록이 나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님만 맨날 비난하고 있고 이런 인간이 한때 국무총리를 했었으니까 진짜 민주진영의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개혁이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신속 재판을 요구해야 된다. 맨날 저런 식으로 이재명 참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이제 비슷한 게 젊은 홍준표, 그냥 젊은 윤석열이라고 불리는 이준석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던 걸로 더 이상 평가의 가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낙연의 정치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준석한테 놀아난 무능한 그냥 이낙연이라는 평가가 모든 거를 설명해 준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오히려 정규재 씨가 지금 잼며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 한마디로 최근에 인터뷰를 했죠. 대담이라고도 부르고 인터뷰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씨는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는지 언제부터 명비어천가를 불렀냐 이런 식으로 정규재 씨를 또 비난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정규재 씨의 이야기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재명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살아보려고 출세하려고 노력해온 보통의 사람이다. 근데 악마 거리는데 그런 단어는 오히려 윤석열한테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겠냐 라고 정규재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합리적이란 세간의 평가를 받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가지고도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이재명 대표는 낙선자고 당선자는 윤석열인데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유승민 씨는 소위 긁혔다고 요즘 표현을 하죠. 굉장히 놀랐다,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정규재가 보수 패널 맞냐? 수많은 범죄 혐의, 거짓말, 경제나 안보에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유승민 씨는 가능성이 그냥 아예 없으니까 그동안 민주진영에서 별말 안 한 거지 안종범한테 인사청탁한 문제부터 하나둘씩 유승민 관련 문제 끄집어 내볼까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인사청탁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검찰이라든지 제대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만약에 유승민 씨가 민주당의 유력한 주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하나로도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인사청탁을 저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저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들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선택적으로 권력기관이 움직여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까지 벌어진 건데 그런 거는 전부 다 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헐뜯기하고 계속 악마와 프레임을 씌우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의 헌재 결정 승복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해야지 정치적 혼란이 극복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만 소리입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어이없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갑재 씨도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유승민 씨가 저렇게 양비론을 펼친다고 해서 윤석열이 아이고 무서워라, 나도 승복하겠다 라고 하겠냐고요. 하여튼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으니까 저래놓고 비교적 합리적이란 평가까지 받아왔던 것도 아주 어처구니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의 2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되면 대선 출마할 자격 없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당신이 뭔데요? 아니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명박은 뭡니까? 이명박은 본인 당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그냥 저렇게 거짓말까지 쏟아내고 있는 건데, 이명박의 전과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 다들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아니, 전과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다 같이 떠들어댔던 구호가 부자 되세요,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런 기록은 싹 다 지워버리는 겁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도 유승민 본인이나 잘해라. 그리고 삼심제를 부정하는 거냐? 그럼 본인들이 맨날 그렇게 비난하는 북한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뭐 자범 수준이라서 상대 후보 중에 제일 쉽다,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렸던 것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데요. 아니, 자범 수준이라서 제일 쉽다며요. 근데 왜 맨날 본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기승전 이재명 타령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씨도 긴 말 필요 없이 깝치지 마라, 이 얘기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그냥 그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막 점잖은 척, 합리적인 척 다 해왔지만 정작 또 난각병에 걸리니까 바로 저렇게 본심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5개 재판 무죄 나오면 그때 출마해라. 본인이 뭔데요? 뭔데 지금 저들이 저런 식으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손가락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단일화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요. 무한 책임을 말만 느낀다고 하면 정치가 얼마나 편합니까? 지 멋대로 하고, 내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넘어가고, 자, 이재명 얘기해볼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한 책임을 느끼면 정치를 은퇴하세요. 책임을 준다고 해도 모자를 마당에 무한 책임 느낀다면서 대선에 나오려고 저렇게 기승전 이재명 타령하는 거 얼마나 역겹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안 그러면 안철수가 또 저렇게 간만 보고 말만 떠든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말해왔던 거를 하나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라 라는 말로 돌려주고 싶고요. 여러가지 범죄 혐의 있는 정당 후보 또 저렇게 범죄 거리고 있는데, 그래놓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명박을 또 만나러 갔어요. 여러 지혜를 들으러 갔대요. 수많은 정가를 가지고 있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뭐 사자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그게 지금 온라인 공론장을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완전히 뒤덮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명박한테 무슨 지혜를 받으러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떠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와의 AI 토론이 부담스러워서 유발 하라리를 만나러 간대요. 아니, 본인이 뭔데요 도대체? 아니, 유발 하라리랑 토론을 하는 거랑 자기 토론을 저렇게 피한다고 말꼬리 잡는 거랑 최소한의 어떤 연결고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지금 말꼬투리만 잡으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원래 준비한 AI 대담에 대해서 흠집내기라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본래 속셈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또 기사 한 번 더 태워보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덕분에 홍보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22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AI 발전과 인류의 대응을 놓고 유발 하라리와 대담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한국 젊은 이공계 출신 관객 30여 명도 참석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지난 대선 때는 마이클 샌델과 함께 대담을 했었죠. 그때는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 가지고 또 많은 대담을 나눴는데, 이러한 수준 높은 대담을 안철수 씨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저렇게 지금 10수년째 매년 달라졌대요, 매년. 도대체 언제까지 달라져야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안철수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저런 식으로 달라졌다는 말 같지도 않은 언플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손가락 얘기했던 거 최소한 실행에 옮기고 나와가지고 떠들든 말든 하라고요. 그리고 안철수랑 토론을 하면 이 얘기를 일단 꺼낼 수밖에 없는데, 이 한 장으로 안철수 토론은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때 이걸로 그냥 완전히 날아갔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토론을 가지고 저렇게 이재명 대표님이랑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이건 셀프 발목 찍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안철수 본인이 생각인 건지 참모들 생각인 건지 참 무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래가지고 또 다시 안철수 MB 아바타설만 제가 언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에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을 비난해놓고 정작
나라를 이렇게까지 좀먹은 이명박한테 지혜를 들으러 가는 안철수의 모습, 역시 MB 아바타 근본 어디 안 간다 라는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토론 관련해서 구질구질하게 떠드는 과정에 요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총 맞고 피 흘리면서 파이트를 외친 트럼프와 이재명 대표님이 대비가 된다. 뭐가 대비가 되냐? 부산에서 목을 긁혔다고 표현을 해요. 목을 긁힌 겁니까? 푹 깊숙하게 찔린 건데 심지어 이 정치 테러를 두고 희화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행동이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저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가 이런 식으로 총 맞고 파이트 외친 트럼프와 대비 이런 식으로 보도될 게 아니라 막말 논란이라고 기사가 뒤덮여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단순히 이렇게 드라이하게 전해질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정치 테러에 대해서도 희화화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희화화하는 거, 국힘 대변인이 아무런 염치도 없이 그런 거를 생방에서 떠들어대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화와 타협, 협치 이딴 걸로 저런 것들 설득 안 된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 맞게 대응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